요번에는 이제 그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그 건물을 본인이 져가지고 또는 건물을 매수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권리금을 본인이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야박하죠. 임대인 같은 경우, 저 건물주, 즉 임대인 같은 경우는 차임만 받으면 되지, 월세만 받으면 되지, 거기서 무슨 또 권리금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되려면 이 가진 자, 즉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되죠. 가진 사람이 없는 자를 생각하고 그런 사회가 돼야 밝은 사회가,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는 이 부족한 사람을 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채워주고, 요즘 보면 대학 교수들도 난리가 아니더구만요. 갑질 안 하고 뭐 거기다가 뭐 미투 운동까지 나오고. 나 보통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 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은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 건물주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기 건물을 갖다가 새로 짓고 자기가 이 신축 건물에다가 자기가 권리금을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보증금하고 월세나 받으면 그것이 족한 거지. 또 새 건물 하나 샀다고, 건물 하나 꼬마 빌딩 하나 샀다고 거기서 뽕을 뽑으려고 또 거기서 또 그냥 뭐 거기서 그냥 보증금하고 월세만 받으면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한 번에 행세를 하겠다 그래 권리금을 또 한 1억 2억을 받고 그런 반사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임차인이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참 안타깝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한테? 상당히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보면 제가 다시 책으로 한번 가봐서 이 내용은 보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시사전 7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제가 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좀 달아보도록 하죠. 이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보통은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기한 2019년 8월 20일부터죠. 이거는 2018년 8월 20일부터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포함이 된다니까 임대차 계약기한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새로 임차인을 데려다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받도록 하는데 임대인은 적극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협력하지 않을 때는 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임대인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임대 권리금을 받은 사례죠. 이때도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이럴 땐 사실은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보면 임차인이 좀 불쌍하잖아요. 근데 임차인도 이런 걸 받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본인이 이제 지금은 뭐 임대차 계약권을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10년 동안 권리금을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 장사를 할 때 보면 10년 동안 권리금을 다 까먹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서요? 제가 볼 때는 권리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2년 내 또는 3년 내에 권리금만큼 수익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또 그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요건이 10년 동안 그 권리금을 상쇄하고도 이익이 생긴다고 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건물주가 한테 권리금을 줄 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판례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하고 소송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이거는 건물주한테 준 거니까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러나 권리금이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3년을
동안 보호를 하기로 하고 또는 계약 개시 요건을 10년 동안 보호를 받았다고 하고 그 기간만 만족해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권리금이란 기본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건물주도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차 보증금과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 권리금을 반환을 임대인이 해야 되느냐, 건물주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는 종료되었을 때 반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바닥 권리금을 받는 것은 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러면 이번에는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그 권리금을 반환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죠. 이것도 좀 다툼이 생기겠죠. 영업용 건물이 임대차에 수반되는 행해지는 권리금이 지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일정한 동안의 이용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권리금이란 그 수된 후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을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 기간 동안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죠. 이제 그 임대차 객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계약 기간 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나가야겠다든가 또는 뭐 임대인이 그 기간에 나가라고 그러면 그 기간별로 안 보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나갈 때에는 계약 기간에도 중이라든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갈 때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대법 2002다 25013, 대법 2000다 26316 판결 내용이죠. 이번에는 보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 어떤 거냐? 이 사례는 임차인이 이제 여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죠. 이 내용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되는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강함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사가 나 만사가 오케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부동산 체험 TV를 시청을 안 하면 어떻게 그 본인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죠? 맞죠? 맞다고요? 벌써 이제 그 카톡으로 오는 게 채팅창에는 안 오지만 카톡으로 많이 오네요. 벌써 카톡 오는 게 보면 잘생겼다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금년 말도 그렇고 또 2019년 한 해는 이제 복 받으실 겁니다. 지금 카톡으로 저를 칭찬해 주신 분들 또는 지금 카톡으로 구독했다고 바로 연결해 주신 분은 2019년 한 해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넘어가서 자, 이번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되는 사례죠. 자, 임차권이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권리금 회수 거부를 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임차인은 당초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팔거나 임차권을 전대함으로써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임차인은 임차권을 새로운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승계시키거나 또는 임차권을 전대차 계약으로 해서 전대차 하면서 그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죠. 1차적으로. 이건 아주 뭐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는 권리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건물주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례죠. 자, 이번에는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죠. 임대인이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는 당초 보장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이 반환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 잔조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기간에 부응하는 부분을 잔존 기간에 남아있는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대법 2002다. 25013 판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알아본 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나에게 보통 사람들은 건물주에게 받았으니까 건물주는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면 권리금이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호주고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회수할 거를 생각을 하고 이 건물주가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잘못된 거지 사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따진 거죠. 그 기간 동에는 이제 임차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권리금을 받았다. 근데 계약 개시 요건 행사를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년이 지났다. 그러면 5천만 원? 아마도 그 정도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기간유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한 2, 3년 정도 차이에서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고 그걸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동안 있다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임대인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 새로운 임차인 또는 새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차하는 방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될 것이 맞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도 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기간 내 2, 3년 차이에서 이 계약이 임대인이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깨진다면 받은 권리금을 n분의 하지 않을까. 물론 그건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10년을 갖고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임대인 사정에 의해서 한다면 10년이라도 그 n분의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했을 때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권리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있죠. 이제 그 임대인한테 지급한 거 아니라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받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다가 이 권리금을 받는 걸 갖다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를 넣은 거죠. 그러나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직접 지급받았을 때는 지금과 같이
권리금을 받은데 그 이전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나가야겠다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 갖고 안분해서 하면 되고, 또는 이제 그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계정에 의해서 나갈 때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제 하는 거로 방송을 마쳐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해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2018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환상보증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폭 중이죠. 과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2014년 전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는 서울은 4억이었습니다. 환산분이 4억이었는데 지금은 6억 천이로 바뀌었으니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수도권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도권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5억, 광해시는 3억 9천, 그 밖에 지금 2억 7천을 받겠다는 사실을 하고, 이번에 2018년 9월 20일 엊그저께 바뀐 거죠. 그때 바뀐 거는 임차인이 이제 5년 동안 장사를 하다 보면 하고 나서 그동안 굉장히 영업력 같은 경우라도 장사가 잘 되게끔 만들었는데 쫓겨난다고 그러면 그 임차인이 그 영업권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년 동안 보호를 받았는데 그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계약을 2019년 1월 1일부터 하면 당연히 맺고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있어서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이 5년 동안 10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존 임대차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이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존 임대차에도 보호를 받고, 그러나 그것이 묵시적 갱신은 인정이 안 된다. 계약갱신은 묵시적 갱신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인정이 되고,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상가입차에는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이 있는데 그럴 때 그 계약갱신을 요구해야만이 된다는 것 같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차는 반드시 계약갱신을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계약갱신 요구 방법은 뭐 전화로 하고 핸드폰이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 내역을 녹음하면 돼.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많죠. 녹음하면 됩니다. 아니면 문자로 통지해도 되고요. 뭐 그거 계약갱신 요구하는데 그걸 내용 증명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게 임대인님 있죠. 건물주 핸드폰 번호 여러분 아시죠?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 전화하기 전에 미리 녹음을 눌러놓고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하면 되죠. 그래서 통화 내용을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녹취를 뜨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계약갱신을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대인 누구님, 대부분이 뭐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사장님이 건물주가 대표적으로 사장이라고 하니까, 사장님 제가 2018년 10월 10일 날 임대차 기간 만료입니다. 만료인데 제가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 되죠. 이걸 또 이렇게 하면 건물주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하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제가 계약 갱신 요구권 5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4년이기 때문에 1년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이렇게 1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2019년 1월 1일부터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이때 1년을 더 사니까 결국은 10년을 보호받으면은 여기서 4년을 썼으니까 6년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한 거 잘 알아두세요. 수학 계산이 어렵다고? 결국은 뭐냐면 최초의 임대차 계약까지 포함해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도 하나 더 하죠. 뭐 환상보증금하고 초과대납하고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제가 이 방송 시간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얘기 꼭 알고 지나가라. 이거 김동희의 부동산 체험 TV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동산 체험 TV를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그다음에 네이버 TV에 하는데 생방송은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밖에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네이버에서는 개통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제가 녹화된 걸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와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책을 한 27권 쓰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참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걸 또 강의를 안 하고 방송을 안 하게 되고 하면 저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이러한 고급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젊은 사람들 또는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을 갖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진심이 어린 이유로 여러분한테 제가 이 방송을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월요일날 12시부터 1시까지는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도 하고 매매 계약도 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 할 거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경매에 대해서 초보 탈출기라서 경매하고 금요일날 12시 1시까지는 공매입니다. 온비드 공매 또는 신탁 공매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2시 1시까지 한다는 거. 어쨌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항력은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소유자가 B로 바뀌면 여기에 갑 임차인, 갑 상가 임차인, 을 상가 임차인 또는 여기에 보면 을 근저당, 병 임차인 이게 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 이 사람. 사업자 등록과 건물의 인도받아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다음날 오전 0시에 가는 거 다 대항. 이 B는 다 승계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나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면 특히 경매 법원 경매와 또 그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만 해당이 됩니다. 압류재산 공매만. 그럴 때는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이게 2018년 1월 10이다. 했을 때 여기 갑 이게 2018년 1월 26일 날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걸 2018년 1월 26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죠. 했을 때 갑 상가 임차인은 환상보증금이 이제 보증금이 5천만 원. 월세가 300만 원. 그럼 곱하기 100을 하니까 3억이 되니까 이 사람은 환상보증금은 3억 5천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을임차인은 어떠냐? 보증금은 작아요. 보증금은 5천인데 월세가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60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6억이 되니까 환상보증금은 6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6억 5천만 원. 잘 따라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증금 5천이니까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플러스 이 월세가 600이니까 600 곱하기 100을 하면 6억이죠. 여기서 부가세는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월세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환상보증금 초과, 이 사람은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2018년 2월 10일 날 병임차인
2018년 5월 10일 날 의림차인, 정임차인. 이 사람은 한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사람이에요. 초과. 이 사람은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이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근저당권자 경매는 어떤가 다른 채권자가 경매 넣었을 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해서 전액 배당받았다 하면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대항력만 주장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10년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물론 이 사람이 2019년 1월 1일부로 그 계약갱신을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그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이 사람 배당 요구할 수 없으니까. 이건 인수. 그러나 이렇게 말소기준권 이후에 상가입자의 환산분이 초과됐다 하면 이거는 소멸되는 겁니다. 대항력도 없죠. 말소기준권 이후니까 소멸되는 거죠. 그 우선 변제권도 그냥 소멸되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은 누구냐? 채무자 임대인인 이 사람한테 A한테만 청구권이 가지고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죠. 이 사람은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말소기준권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배당 요구해서 이 확정일자 우선순위에 따라 이제 배당을 받고 이 사람이 소액 임차 아니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늘도 김동희의 유쾌한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